자,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령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임무는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출격만 하면 적군의 총에 맞아 추락하니까 비행기의 철판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과 무게입니다. 비행기 전체를 다 두껍게 만들면 무거워서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총을 많이 맞는 부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돌아온 비행기들은 대부분 날개와 몸통에 벌집처럼 총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반면 엔진과 조종석은 아주 깨끗했죠. 자, 사령관님. 여러분이라면 비행기의 어느 부위를 보강하시겠습니까? 1번 총알을 많이 맞은 날개, 2번 총알 자국이 없는 엔진. 당시 미군 장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봐라. 날개가 걸레짝이 되어 돌아오지 않나. 당연히 날개 장갑을 두껍게 해야지. 그런데 이때 한 천재 통계학자가 손을 들고 반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왈드였습니다. 장군님, 틀렸습니다. 우리는 날개가 아니라 총알 자국이 하나도 없는 엔진과 조종석을 보강해야 합니다. 장교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곳을 왜 보강해? 그러자 왈드가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들입니다. 날개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지만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추락해서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존자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추락자들의 데이터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통계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류, 생존자 편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추락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따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비행기도 추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오류를 인생에서도 똑같이, 아니 더 심각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 넘쳐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명문대를 중퇴하고 허름한 차고에서 창업해서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화려한 생존자들의 데이터를 본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아, 학교 공부는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실행력이야. 나도 자퇴하고 창업해야지.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똑같이 대학을 중퇴하고 똑같이 차고에서 창업했지만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된 수만 명의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서전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테드 강연에 나오지 않고 뉴스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0.01%의 살아남은 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10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복권 당첨자들의 공통점은 매주 복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매주 사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의 조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조언은 살아남은 자들의 결과론적 해석일 뿐 성공을 보장하는 지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존자 편향에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입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죠? 많은 자기계발서가 말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러니 당신도 새벽 5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침형 인간이 부지런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것은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일까요? 만약 그 논리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모두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자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혹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진짜 원인은 그들의 통찰력, 인맥, 자본, 그리고 엄청난 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기상시간이라는 껍데기만 따라합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화물숭배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태평양 섬에 기지를 짓고 비행기로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 맛있는 음식과 물건을 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떠나자 원주민들은 다시 비행기가 오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지프로 관제탑을 짓고 미군 흉내를 내며 하늘에 기도를 올린 겁니다. 비행기여 오라. 화물을 달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이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진짜 엔진 즉 실력과 운은 보지 못하고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명상을 하면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은 현대판 화물 숭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왜 망했나요? 라고 물으세요. 다시 전투기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 왈드는 총알 자국이 없는 곳, 즉 엔진을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총을 맞으면 100% 추락한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가 실패 데이터를 통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읽으며 가슴 뛰게 하는 것도 좋지만 폐업한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읽으세요. 동업하지 마라. 인테리어에 돈 너무 쓰지 마라. 임대차 계약서 잘 봐라. 이 피 묻은 조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막아줄 진짜 장갑입니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건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죽을지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곳에 안 가면 되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비법을 따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날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엔진을 챙기세요. 성공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생존자들의 화려한 영웅담에 취해 있으면 내 발밑에 구덩이를 못 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패자들의 무덤 위에 핀 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성공한 사람들의 SNS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부러워하기보다 조용히 사라진 수많은 도전자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운의 영역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살아남은 비행기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뇌과학적 위로 대기만성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